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개인 파산 회생 실무 143쪽 개인 파산 관제인이 업무 및 법원의 감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제인이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의 그 감독을 받습니다. 일반적 업무 집행. 관제인의 업무 집행은 첫째, 파산 관제인 취임 직후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 명의 사용인감을 개설 신고합니다. 법원 직원한테 법원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등 고가품 보관 장소의 지정 신청. 이제 환가가 예상되는 사건, 환가가 확실한 사건 위주로 합니다. 환가가 확실한 거 예상된다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그 무산되면 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차가 나는 경우가 한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이 필요에 관한 검토. 가처분이나 가압류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가액배상, 뭐 어떤 편파변제다, 뭐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 돈을 갚았다. 그 특정 채권자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채권자의 그 재산을 조회를 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부인 청구를 해야죠. 그냥 단순히 부인 청구만 했다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죠.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은 이제 주로 부동산 자체에 원상회복을 할 때 처분을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금전은 가압류, 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처분 금지는 가처분,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죠. 네 번째,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계속 여부 파악 등을 이제 해서 뭐 수기할 건 수기하고 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상 파산재단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하나여 현금 등 고가품 보관 장소의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파산재단의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쵸, 별도의 허심승가 이럴 때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부 지역은 뭐 다른 직종, 뭐 법무사, 그 다음에 세무사, 공인회계사도 파산관제인으로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송무에 관한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니면 거의 예외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시키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 자체가 뭐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까딱 잘못하면은 그쵸,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하면 할수록 그쵸, 처음이야 그냥 뭐 겁 없이 그쵸, 본인 소송을 많이 하지만 그 소송에서 어떤 법정에서 그 변론이 갖는 의미, 뭐 판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죠. 싸움인데 내가 상대방 이걸 어떻게 여기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입증을 해야 되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나, 판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판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거 성명사항만 하죠. 원고 어쩌고 저쩌고, 피고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소, 부인에 관한 소송 등은 파산관제인이 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인의 소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보수를 예상하여 넉넉히 예납금을 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은 30만 원인데 너무 또 형평성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50, 100 정도 하고요. 실제 이제 만약에 이제 승소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파산재단에서 보수를 주는 형식으로 하죠. 파산관제인은 대리, 보조인의 활용, 파산관제인 대리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법 362조의 1항 2항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파산관제인은 필요한 때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파산법 155조에 의하면 파산관제인은 임시고장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인가를 얻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임시고장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파산관제인 대리는 파산관제인이 가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하는 등 당해사건에 관하여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인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파산관제인과 별도로 비용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파산관제인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정 파산관제인이 수행 중인 사건 수가 많은 경우, 특정 사건이 관제 업무가 엄청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개인 개인 파산에서도 이 대리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랬죠. 예전에 누구 정준영 부장님 때. 그래서 저희 사무실 여기 정 변호사님, 그다음에 박 변호사님이 전국에서 최초로 파산관제인 대리를 허가받아서 대리인을 뒀습니다. 변호사를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을 뽑고 그때 아마 대리 그 조사도 하고, 그렇죠? 다만 이제 법정에서 그 이제 이런 채권자 집회 보고는 그 이제 본 변호사들이 하고, 아마 공식적인 대리 제도는 아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도 시키고 트레이닝 시켰는데 대리 제도가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나가리 시켰죠. 그때 왜 바뀌었죠. 정준영 수석 부장님이 딴 데로 가시고 서울고등법원을 가시고 서경환 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나가리가 됐죠. 무슨 파산 관제인의 개인 파산에서 대리 제도냐? 아니다, 그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대리 제도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죠. 보조인은 한편 파산관제인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다. 보조인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보조인을 고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제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법원에 제출한 허가신청서 보고서 등의 작성을 보조인에게 맡기더라도 그 내용을 완전히 검토하여 파산관제인이 파산제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된다. 완전히 사건을 장악하는 얘기죠. 서류나 뭐 이런 거는 다 남을 시키더라도 법조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죠. 연차가 늘면서 많은 걸 맡기죠. 어쏘 변호사한테 맡기고 사무장한테 맡기고 뭐 새끼 변호사한테 맡기고 고용 변호사한테 맡기고 뭐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좀 철저하게 사건을 장악을 하고 결재를 하고 뭔가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특히 파산관제인은 보조인의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치금 및 출금을 직접 담당하는 등 보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결국은 돈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다른 거는 뭐 어지간한 실수를 해도 그럭저럭 뭐 그렇게 뭐 죽고 못 사는 실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전사고는 한번 나면, 그렇죠? 아주 뭐 대형 사고죠. 뭐 예전에 아마 법인 파산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파산관제인 업무 및 법원의 감독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어려운 겁니다. 기존 계약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행 쌍무 계약,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의 선택권,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위임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보험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 계약은 어떻게, 그 밖의 계약,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그 심각한 게 없어요, 사실은. 뭐 보험 계약, 뭐 미행 쌍무 계약, 전형적인 게 이제 분양권 계약이거든요. 분양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분양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좀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 책을 미행 쌍무 계약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올 상반기에 뭔가 하나 올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취하를 하는 바람에 도망갔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인이 업무 감독, 법원의 감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파산관제인이 어떤 업무 집행, 일반적 업무 집행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 처리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